얼마 전에 가방에 갇혔다 숨진 이 9살 아이 사연에 정말 많이들 가슴 아팠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가, 여자아이가 거리를 헤매다 구조됐는데 얼굴에는 큰 멍이 들고 손은 지문이 안 보일 만큼 뜨거운 불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이 어린 여자아이가 황급히 집에서 탈출한 듯 한 행세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이 여자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맨발에 어른용 슬리퍼를 신은 아이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여성은 아이를 달래며 약을 발라줍니다.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학대를 피해 집을 빠져나와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맨발에다가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고 멍이 이렇게 들어있었고 흡투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데리고 와서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이 멍투성이었고 손에 심한 화상을 입어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애가 뭐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짖었다면서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은 식별을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의 의붓 아빠와 친엄마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재혼했는데 아이는 이후 의붓 아빠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의붓 아빠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대요? 말 안 한다고. 부는 수사했고 부모는 지병이 있고 가난아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조사해야죠. 아이는 아동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모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데, 박정아 대변인, 지금 보시면요, 지난번에 가방에서 숨진 아이는 그때도 9살이었어요. 9살이었고 의붓 어머니의 학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의붓 아버지의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경찰은 의심하고 있어요. 물론 해당 아버지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끝까지 봐야겠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의붓 아버지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애 말을 안 들어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의 손가락에 지문이 안 보인대요. 지문이.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일부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프라이팬에 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편의점 주인 얘기하신 것처럼 뭐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손상이 됐다니 막 멍이 많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다행히 지금 부모들하고는 분리돼서 좀 보호되고 있는데, 제발 아이들한테는 저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출산율 얘기하고 아이들이 미래의 꿈이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장래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에서 저런 아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사회가 다 같이 챙겨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행히 이번에도 주민이 먼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편의점 가서 치료를 했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저렇게 방황하고 있다, 지금 저 잠옷 입은 채로 그다음에 어른 슬리퍼를 신고 부들부들 떨면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에 혹시 또 잘못해서 그 계부나 생모한테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저 아이가 지금 현재 또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혹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하나씩 더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나 아이들한테는 꿈을 키우고 밝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언급하고 싶은 게 저 A 양이 정말로 똑똑하고 용감했다. 탈출했고, 처음에 목격자분도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가 집이 어디냐, 뭐 엄마 아빠 어디 계시냐, 전화번호 어디냐가 아니라 아주 현명하게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건 바로 경찰 신고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더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두 사람의 용기와 현명함인 것 같아요. CCTV 한번 크게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머리에 피 자국이 있어요. 9살 아이, 10살 아이, 소녀, 어른용 슬리퍼, 잠옷, 뭔가 심상치 않다. 윤 시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 시민분이 심상치 않다. 편의점에 데리고 간 거예요. 아이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흔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심상치 않은 사건. 아이가 지금 근데 아플 텐데
아플 텐데 배가 고프니까. 전 저기 눈물이 났어요. 배고프니까 음식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거 서부대. 예. 의붓 아버지잖아요. 동생이 있어요. 이 여자아이의. 예. 근데 여자아이의 동생은 학대 흔적이 없었다. 물론 어린아이기도 했겠지만 의붓 아버지의 진짜 진짜 가짜는 아니겠지만 직접 의붓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아이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는 판단할 수는 있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있어서 분노 그리고 시민에서 신고했다고 칭찬해서 이게 끝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하다. 것들이 보통 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한 3개월 동안 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선의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안전하게 우리가 부모님이라고 해서 이게 그 아이를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단 일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 아이의 그 마음이 세상에 문을 닫아버린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국가가 좀 나서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났는데 아들은 찔리고 부부는 투신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비극적인 가족이에요. 일가족 3명 사망, 아들은 찔리고 부부는 투신.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추정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안방과 작은 방에서 이나물질과 유리용기가 발견이 됐다. 아들 A군은 화재로 사망했는데 흉기에 찔린 상처까지 발견이 됐다.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는데 아파트 1층 화단에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 다 사망을 했는데 불이 난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녀가 떨어진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기자,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사이가 원만치 않았고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 아버지가 CCTV에 따르면 유리용기를 들고 들어가는 장면도 발견이 됐고 아들은 화재로 사망을 했는데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가 나왔다.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추정되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법원에서 동반 자살 관련된 그런 극단 선택을 한 일가족이 그 판결에서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반 자살한 표현은 진짜 어른의 관점에서 나온 얘기다. 아이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살인이다. 이런 판단을 이제 판사가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지금 어떤 이제 정확한 사건 내용은 좀 더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그러한 사건이라면 정말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함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아동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패널분들 얘기했지만 정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 더 큰 비극을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